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 PD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분석했던 내용이 유태인과 이슬람국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시아파 이란을 대적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는 공식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 말고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중동 국가에는 유태인 국가와 이슬람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근데 유태인 국가는 이스라엘 혼자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이고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교 정상화에 나선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아니 이렇게 편 나누기가 어떻게 된 건가 되게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예. 이 이슬람 국가는 수니파 국가와 시아파 국가로 또 나뉘게 되죠. 근데 수니파 국가에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파와 터키 카타르파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나뉘냐? 이거는 돈과 권력을 위한 패권의 싸움 때문에 나뉘게 된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종교 때문에 나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보다는 중동의 패권, 누가 중동의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나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명분으로 삼아서라도 종교를 앞세우고 편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단지 종교는 사람들에게 깍두기가 생길 수 없는 명분, 거룩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종교로 이렇게 나누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종교로 나누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권력, 패권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갖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종교기 때문에 종교가 앞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떠올려 보면 같은 수니파 국가여도 터키는 굉장히 아랍에미리트 이번 행보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같은 수니파 국가여도 왜 아랍에미리트의 행보에 이렇게 반발했는가 그 부분을 이 PD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터키 또한 사우디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터키 카타르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 정부 역시 굉장히 반발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또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같이 편을 먹으면 그럼 불쌍한 팔레스타인은 어떨 거냐. 사실은 뭐 카타르라고 해서 뭐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앞장서서 해결한 나라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판이 되니까 불쌍한 팔레스타인 어쩔 거냐라고 갑자기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파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 터키 카타르파가 또 반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쌍한 팔레스타인 데리고 나오면서까지 대적을 하려고 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니파로 나뉘는 국가들 중에서도 터키 카타르파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파 이렇게 나뉘는 거고 두 파가 이제 서로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 두 파에 지금 또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 거고요. 형님 역할을 하는 나라는 터키, 사우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우디는 수니파 중에서도 종갓집 역할을 하고 있는 종주국이죠. 네. 그 사우디가 종주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석유가 많이 나는 산유국이고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패권을 빨리 잡을 수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에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의 패권에는 이 석유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리고 또 이름 있는 무장단체들이 얼마나 의지하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패권이 나뉘게 되는데요. 네. 터키는 그럼 기름도 안 나는데 어떻게 카타르하고 엮일 수 있었을까? 터키는요, 밑에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나는 석유를 가지고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산유국이에요, 이라크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유시설이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유 그대로 터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크루드 기름을 가지고 터키가 정유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터키도 산유국은 아니지만 산유국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도 산유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루드 기름파와 사우디 기름파, 이런 식으로 해서 패권이 요즘 들어 바뀌게 된 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라크에서 나는 기름으로 터키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행세를 하고 있는 건데, 터키가 지금 뭐 터키가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동부까지도 지금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것이 또 리비아죠.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가 사실은 그 중동 지역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죠. 카다피가 사망한 이후에 말하자면 이 리비아의 주인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리아 내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리비아 내전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리비아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중동 자체도 워낙 시리아 내전과 더불어서 워낙 시끄러운 중동 뉴스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전 세계 뉴스 관점들이 리비아까지 신경을 써주지가 못하고 있는데, 리비아 또한 산유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우디파와 터키 카타르파가 여기서 가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에서 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진짜 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의 이런 영향력 싸움 때문에 리비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그럼 터키가 리비아 내전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면서 터키 쪽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이익들은 어떤 게 있나요? 터키는 시리아 북부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바다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터키 서부 쪽에 보면 동지중해가 있잖아요. 예. 동지중해, 에게해, 그 일대 쪽에 보면 키프러스,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요 주변에 관심이 많으면서 리비아 쪽에 패권을 갖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지중해 쪽에 자원 탐사 개발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또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해저 자원을 개발하게 됐을 때는 앞으로 노다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터키 당국이 리비아 북부 쪽에 앞으로 탐사, 시추 허가권, 그 다음에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따내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안이 동지중해를 터키해로 만들겠다. 우리도 독도 주변을 일본해로 만들겠다고 화나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 리비아 땅인데 터키해라고 하면 정말 화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안이 시끄럽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터키가 살짝 가가지고 자기네 패권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인 거죠. 참 리비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일단 독재자 카다피를 몰아내면서 뭔가 좀 정국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리비아 국민들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리비아를 매개로 주변 국가들이 막 우위를 행사하려고 하면서 리비아 국민들은 정말 고통받고 피폐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리비아 국민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현재 지금 리비아 통합정부 GNA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현재
크게 나눠서 GNA하고 리비아 국민군 LNA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영어로 왜 쓰냐고 했더니 서양 국가가 구별하기 편하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시점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리비아 안에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양을 신경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그만큼 네.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유 자체가 그 카다피 시절부터 여기는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 예. 생필품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한국 물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비싸고 굉장히 피폐해진 삶을 살면서 네. 과연 지금 현재 그 GNA라든지 LNA라든지 뭐 국민들을 위한 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 내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언급해드린 그 두 파가 리비아 내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대치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가 관심도 없거니와 이 GNA와 LNA 이 두 파가 리비아를 양쪽에서 갈라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은 GNA가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LNA가 가지고 있는데 리비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족으로 연결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전체적으로 통치할 수도 없고 일부 파쿠밖에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비아 국정이라는 게 중앙 통치가 되지 않으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인 곳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법치가 통하지가 않고 무정부가 되다 보면 국민들이 무정부 상태의 삶은 정말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게 절대 치안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꾸 지중해를 건너서 서유럽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트피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난민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이 영향이 전 세계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희 PD였습니다.